안녕하세요.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변화된 거는 일단은 아이가 여기 오기 전에는 VC에 다니기 전에는 아이가 자존감이 굉장히 좀 낮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걱정했고 또 말만 하면 아이가 울었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울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잘 못했던 아이였는데 VC에 와서 성품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존감이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활발하고 자기 의견 또 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서슴없이 잘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많이 웃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혼자이다 보니까 게임을 즐겨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 다니면서 그 게임의 시간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아이가 이제 믿음이 평일과 주말이 따로 기도가 따로 되는 아이였는데 이곳을 다니면서 매일매일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진 아이로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워낙에 또 좀 착하긴 했어요, 아이가. 근데 이제 제가 부재중이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만나고 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애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많이 아이가 이제 VC에서 성품 배우고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교회 같이 생활하면서 교회 같이 다니면서 제가 좀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제가 막 힘들어할 때, 조금 힘들어할 때 좀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럴 때 아이가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가끔 힘들면 저희 아이한테 태리나 엄마는 이래서 너무 힘든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가 엄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저희 이번에 1월 1일 날 올해는 서로에게 어떤 점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자고 했을 때 저희 딸이 저에게 엄마가 올해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엄마가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누나가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누나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누나도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를 보고 제가 그 마음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다시 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조금 부끄럽다. 저는 이 아이만큼 기도로 삶을 그렇게 막 매달리며 살지 않고 제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이 제 스스로 느껴졌는데, 저희 아이는 그를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너무 대견하기도 했어요. 비전스쿨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비전스쿨에 다니면서 아이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텃밭인 선교원과 어린이집이 점점 없어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회의 많은 기관과 학원에서 공부를 위하여 시간을 보냅니다. 비전스쿨은 사회기관이나 학원과는 달리 바로 신앙교육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비전스쿨은 1년 365일 운영되는 주일학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아이들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학교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스쿨은 어떨까요?
매일 학교 생활만큼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며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에 영성과 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의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신앙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비전스쿨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전스쿨이 사회의 기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 선생님입니다. 엄마 선생님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다양한 아이들이 와요. 정말로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 정말로 난폭한 아이들, 좀 되게 우울 기질이 많은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른 비전스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대했다면 그 부분을 잘 만져주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엄마잖아요. 그 아이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말 제 아이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제 아이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 이곳에서 있는 시간 동안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인격적인 만남을 1대1로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라면 단체 속에서 어떤 지식을 심어주는 그런 가르침보다는 사랑으로 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까 이거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울어요. 아이들하고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엄마 선생님의 강점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엄하게 혼내기는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훈육이 이루어지니까 그 아이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강하게 야단을 쳐도 저한테 가장 많이 야단 맞은 아이들이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의 강점은 그 아이들을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비전스쿨에는 엄마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봅니다. 우리 비전스쿨 선생님들은 여기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사회의 방식대로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입니다. 사회의 기관과 비전스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식적인 면만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칠 뿐이고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이 내 눈에 아닌 것 같아도 지적할 수 없었고 눈 감아주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이곳에서는 물론 지적인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아이들의 상태, 영적 상태와 또 개인적인 인성적인 부분을 계속 소통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다 보니까 그런 성취감이라는 것, 저희 직업적인 성취감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선생님께 다가오는 것이 그냥 일반 학원 선생님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선생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저의 또 다른 아이들이라고 정말 마음으로 품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소소하지만 선생님 오늘 저 100점 맞았어요 뭐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중학교 가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말 들었을 때 이런 맛이구나. 주님이 나한테 또 이런 거를 맛볼 수 있게 그렇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감사함이 되게 많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평소에는 참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내가 막 계획한 것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을 때 너무 막 아쉽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학교 갔는데 어저께 뭐 글쓰기를 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를 알려주고 글을 이렇게 쓰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서론, 본론, 결론 배웠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아주 작지만 그리고 뭐 연설문 쓰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연설문 쓰기가 있어서 그냥 그때 거 그대로 베꼈어야지 뭐 이런 그럴 때도 너무 기쁘고 아이들이 또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저는 제가 교육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좋은 것들을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혼자 살 때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자꾸 기르게 해주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도 하나인데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 모든 그게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전스쿨에서는 헌신된 엄마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엄마 선생님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마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도 너무 바쁘고 더 바쁜 사람은 이제 부모님들이죠.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들 출근하시고 부모님들 퇴근하실 때까지 아이들은 어디론가에 가 있다가 부모님 퇴근하시면 또 대화하고 가족 간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 피곤해서 서로 각자 생활하다가 또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또 아이들 학교 일찍 가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저랑 부딪히고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들도 더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부모님과 카톡이나 또 전화로 상담하거나 소통하면서 오늘 아이가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부모님들께서 더 우리 애가 그런가요? 라고 반문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의 입장과 또 어른의 입장을 제가 중간에서 교통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 시간을 하고 끝이 아니라 연장인 것 같아요. 보면은 학원은 외부 같은 경우는 그 시간만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뭐 이렇게 많은 관여를 안 하지만 저희는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심지어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또 그 아이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공부 또 하기 싫은 거 이 모든 것을 저희 교사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죄송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있는 시간만큼 그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몰랐던 아이의 습관 또 부모님들도 몰랐던 아이의 성격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얘가 선생님 내성적이에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얘가 부끄러워해요. 이렇지만 막상 이곳에서 있는 그 시간에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느끼는 거는 이곳에 오랫동안 선생님이랑 저녁을 저희가 먹고 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저희보다 선생님이 또 더 다른 면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런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또 어떠한 도전해야 될 일, 또 내가 뭔가 과업을 수행해야 될 때 얘가 힘들어해요. 그럼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게끔 부모랑 협력을 해서 그 산을 한번 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도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 이 아이들을 잘 다독거려주고 또 훈계할 때 훈육할 때 훈육하고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부모님께 그 동의를 구하죠. 그러며 갈 때 이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그냥 가르치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이라는 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실내적으로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돌봄센터를 한 하루 이틀 이제 보내보셨던 거예요. 근데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달라요. 너무 차원이 달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아이가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또 끝나고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얼마나 케어하고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보이는데 이 밖에서 한 며칠을 보내봤던 부모님들은 이 비전의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시고 그러한 분들도 있으세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깊이 케어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가정의 부족한 환경까지도 채워주게 됩니다. 좀 작은 일에 좀 피해를 느끼면 분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랑 진짜 몸으로 씨름하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상냥하게 말해주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아이를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근데 이 아이가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꾸준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먼저 죄송합니다란 말을 한 적이 없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하고 제 주위를 맴돌더라고요. 보통 때 화가 나고 잘못했을 때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와서 맴돌길래 제가 선생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색한 말투지만 제가 그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선생님들 모두 하나같이 그 아이들 다 아는데 제가 그걸 자랑하면서 하루를 다녔던 것 같아요. 꾸준히 변화되는 게 그 아이를 통해서 보여지고 또 부모님과 또 그 가정에 있는 부모님과 나누면서 그 아이가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구나.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 학업이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요즘은 그런 보람을 열매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엄마 아빠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좋겠는데 요즘 현실로 보면은 별거하는 가정도 있고 또 이별하는 가정 또 거기다 좀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혼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오는 가정에도 그런 한 가정들이 몇몇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처음에 1학년 때 와서 그러니까 지금 반에 있는 아이들 또 올라가 보낸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안 계시는 아이들은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부재가 있는 경우에 또 뭐 다소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게 꼭 부모가 없다 하기보다 그거를 또 잣대를 삼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요.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혹시 가정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은 부모님들께서는 그 속 이야기를 또 다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빠랑 저희가 이혼한 가정이에요. 저희가 엄마랑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아이에게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을 그래도 이곳에서 조금 해줄 수 있고 또 엄마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 그런 가정 아이들의 특징이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감추거나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때마다. 그거를 절제를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 그런 모습들이 약했던 아이들의 그 가정적인 문제로 그랬던 아이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과 또 관계와 제가 그런
부모는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아이들의 분노가 잦아들고 또 학교에 가서도 그 다른 아이들을 대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졌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공부를 잘하는 그 의미보다는 이 아이가 모든 전반적인 생활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 안정이 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물이 스며듯이 자연스럽게 아이가 또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비전스쿨 아이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비전스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들의 결단과 선생님들의 역할로 아이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비전스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VCA의 좋은 점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밖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수업 듣는 게 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잘 놀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좋고, 지금은 비전스쿨을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이고 다닐 때는 영어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영어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비전스쿨의 선생님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입니다. 또 그리고 영아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식구죠. 그러니까 제 딸이나 제 아들을 비전스쿨에 보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스쿨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과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애가 좀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많이 보냈는데 사실 시장에서 운영하는 사설 학원에는 사랑이 없는 건 당연하고 그 안에서 애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안식 이런 게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엄마로서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가장 큰 것도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전은 이 안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제 마음이 가장 움직였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비전스쿨을 운영한다면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은혜들은 한국교회 곳곳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CBS와 순복음 춘천교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비전스쿨 방과 후 돌봄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